10살 가연이에게 아빠는 해결사입니다. 종욱 씨는 올해로 아이들을 홀로 키운 지 8년째가 됐죠. 그때 아빠랑 엄마가 싸우고 아빠가 자기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더라고요. 또 다른 10살 배기 태훈의 집. 아들과 공놀이를 해줄 수 있는 가족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잘 못 쳐도 되니까 재밌게 놀자. 도경 씨는 미혼모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애를 원하지 않아도 저는 혼자라도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는 뭐라고죠? 그냥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있으면 좋겠어. 때론 사람들의 시선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큰 상처겠죠. 그 상처를 잘 좀 상처로 남지 않게 최대한 아물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러나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건 자신을 보고 함께 웃어주는 내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치. 재밌고 건강 행복하게. 미가 3번 시작.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가야금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다른 엄마들에 비해 유독 손마디가 굵어 보이는 손. 어설프게 가야금을 뜯는 건 이종욱 씨입니다. 이 수업을 듣는 유일한 아빠죠. 한 바퀴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동생. 국악하고 산주가야금 깔으셨고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며 자신 있게 가야금 연주 시범에 나선 종욱 씨. 레미 솔라 솔라. 엄마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서 종욱 씨의 별명은 아줌마입니다. 약간 좀 더 수다스러운 부분도 간혹가다 있으시기도 하고요. 좀 재미도 있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줌마들끼리의 대화에서 굉장히 이게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학교 수업이 끝난 지 벌써 1시간. 종욱 씨가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아들 끝났어? 아니 아빠 가연이 기다리고 있지.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와. 학원에 간 아이들입니다. 작은 애가 먼저 끝나고요. 한 20분 정도 후에 큰 애가 끝나죠. 매일 이렇게 데리러 오세요? 네. 신발 잘 신어요. 신발. 피아노 학원이 끝나고 둘째 가연이가 나왔습니다. 됐다. 뭐라고 하지? 오빠는 좀 전에 출발했대. 첫째 도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아빠는 마음이 급합니다. 밥 잘 먹었어? 점심? 약도 먹었어? 안 아팠어? 다행이네. 차에 타자마자 아빠의 질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연님 안녕하세요. 왔어? 다행히 늦지 않게 첫째 도현이를 만났습니다. 가연이랑 달리 첫째 도현이의 눈치를 보는 듯한 종욱 씨. 오늘 친구들이 안 싸웠어? 원장님께서 기울이게 하지 말라고 사춘기가 시작된 듯한 아들이 부쩍 신경 쓰입니다. 종욱 씨는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한 지 벌써 8년.
웬만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자신이 있는데요. 종옥 씨의 어머니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남자가 못 들어들게 왜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느냐. 당신은 시키셨으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종옥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부모님과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늘 마음 한편이 시립니다. 애들하고 혼자 살으니까 이제 그가 한 가지가 근심이라 저렇게 저래는 거요. 안타깝지. 그런데도 아이 지 팔자련이 했지 뭐. 그걸 일일이 생각하면 고민만 떠오르고 신경만 써주니까. 가님 몇 킬로? 2.68. 2.68. 오래전 사진 속에는 행복하던 세 가족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엄마가. 사진 속의 엄마를 볼 때마다 유독 반가워하는 가연이. 이거 엄마가 찍은 거지. 20대에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 한때 너무 사랑했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막막을 했죠. 그때도 진짜 천장 쳐다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아이들을 딱 생각해보면은 아이들도 그때 아무리 어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면은 그때가 진짜 일하면서도 많이 그 생각하면서 울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미 아이들한테 제가 큰 죄를 졌으니까. 이혼 후에 두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정한 종옥 씨. 이제 아이들을 챙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잘 좀 닦고 나오니까 이거 뭐 다 줬고 지금. 딸 아이를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종옥 씨의 몫입니다. 빗질하시는 게 굉장히 익숙하시네요. 네? 그래도 뭐 일반 엄마들보다는 아직 한참 멀었죠. 부쩍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 딸 아이를 위해 조심스럽게 머리를 만집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들은 엄마를 만나왔습니다. 특히 가연이는 여전히 엄마를 잘 따르죠. 요즘 들어 자주 엄마 얘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이거 엄마가 사줬어. 그랬어? 아이들을 홀로 키운 지 8년. 여전히 아이들이 엄마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늦은 밤, 종옥 씨의 알람이 울립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종옥 씨의 일과가 시작됩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온 후 종옥 씨는 새로운 일자리로 우유 배달을 선택했습니다. 또 아이들 낮에도 돌볼 일이 많고 해서 일반 정상적인 직장 생활로는 아이들이 키울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고민을 해서 가장 적합한 걸 찾은 거죠. 이곳으로 오기 전 종옥 씨는 도시에 있는 제약회사에 다녔습니다. 한순간에 달라져 버린 환경. 하지만 3살, 4살이었던 어린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고서는 계속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결국 종옥 씨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봤어? 코안이 일어날 시간 아니냐? 6시 반인데? 맹 일어나. 도현아 일어났네. 도전.
내가 오빠 이겼다. 종욱 씨가 우유 배달을 선택한 것은 해가 뜨기 전에 아이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그에겐 중요한 일이죠. 우리 클 때처럼 그냥 밥만 먹여놓으면 학교를 갔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챙겨줘야 될 것도 많고 또 학교 갈 일도 많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직장 생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엔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아이들이 자란 만큼 부모님은 연로해지셨고 더 이상 기댈 수 없었습니다. 너 이제 사랑이 찍은 거야. 빨리 와, 엄마.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도현이의 발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종욱 씨. 내려놔, 빨리. 네. 왜 이렇게 이렇게 깎아? 코 비지 말라고. 너 엄마 코 비다 피난다며. 새끼야. 오빠! 이제는 그나마 좀 많이 커서 예전만큼 손 안 가는데 이런 거 뭐 자잘한 게 손이 많이 가죠. 손톱 깎아주고 뭐 준비물 챙겨주고. 발표 확실하고 임마 손 들고. 큰 소리로 발표 잘하고. 빨리 가. 빠이빠이. 하지 말고. 한바탕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홀가분한 마음이 들고. 아 그럼요. 애들 학교 갈 때가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싫을 때가 방학. 종욱 씨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하루 2번에 나눠 2~3시간씩 쪽잠을 자게 됐습니다. 학교 아이들과 익숙하게 인사를 하는 종욱 씨. 쪽잠을 자던 그가 어느새 아이들 학교에 따라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종욱 씨는 현재 학부모 회장이기도 합니다. 학부모회장을 지금 1년만 하신 게 아니라 연임하고 계시고요.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계셔서 그리고 어머님들도 되게 많이 따라와 주세요. 다른 분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가 학교 일을 많이 맡는 것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 친구들이 불러왔어. 안녕 왔어? 안녕 왔구나. 오빠 왔잖아. 와, 나 끌만 맞아. 가연인 아빠가 학교에 자주 오는 것이 친구들에게 자랑거리입니다. 도현이도 아빠를 보러 왔습니다. 다녀왔어? 고양이. 너 무슨 상황인데? 무슨 시간인데? 11살이 되고부터 무뚝뚝해진 도현이도 아빠가 학교에 자주 오는 것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애들이 늦게 풀었어. 나도 도현이도 그렇게 아빠가 보고 싶어? 보고 싶어서 왔죠. 보고 싶어서 왔어? 네. 와서 보니까 어때 또? 아침에도 갔는데. 좋아요. 좋아? 네. 이거 풀어줘야 돼. 아 그래?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직접 봐야만 마음이 놓이는 아빠. 사실 종욱 씨에겐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 시작할 때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4살 때 어린이집을 갔는데 친구들이 쟤는 엄마가 어린이집을 못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 자기가 되게 마음이 아팠고 슬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저한테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가슴 아프고 미안했죠. 이혼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혹시 부모의 선택에 의해 아이들이 세상에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종욱 씨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
종욱 씨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말 좀 하라니까 모자 같은 거 탁 싸놓고 여기다가 끝나고 정리해놔라. 집에서는 아이들의 생활 하나하나를 챙기는 엄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빨리 문제 좀 갖고 와봐.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오늘 검사한다고. 나 할 일 안 했다고. 왜? 그동안 뭐 했어? 놀기만 했어? 그나마 집에서 문제집이라도 풀어야 할 거 아니야. 너 그럼 나중에 학원 다니는 애들 어떻게 쫓아갈래? 매일 뭐 학습지 가져와라, 문제집 가져와라, 책 어디까지 읽었나 그거 확인해야 되니 아빠가? 너 이제 4학년이고 네 스스로 너 사춘기라며. 사춘기면 이제 어른 되기 바로 전이야. 작년만 해도 말 잘 듣고 속내 잘 얘기하던 도현이. 올해 들어 달라진 도현이의 모습에 종욱 씨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참을 온 끝에 그래도 아빠에게 가는 도현이. 그게 울 일이야? 응? 울지 말고 잘해. 응? 말해. 울지 말고 눈물 닦아 시키야. 짐 챙기기에 바쁜 종욱 씨 가족. 자, 이제 출발하자고. 출발! 출발! 주말 동안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저쪽으로 가. 야,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어묵탕. 어묵탕은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해서 먹어야 되지. 사실 종욱 씨는 도현이와 얘기를 해보기 위해 이번 캠핑을 준비했습니다. 아빠랑 캠핑 가면 뭐가 좋아요? 아빠랑 캠핑 가면 그냥 다 좋아요. 언제나처럼 능숙하게 불을 피우는 종욱 씨.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네가 해볼래? 해도 돼? 이거 튀면 어떡해? 또 가까이 좀 닿았다. 중요한 미션이라도 수행하듯 도현이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종욱 씨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괜찮아. 그게 다 경험이죠. 다 커서 이제 그런 걸 또 한두 번씩 하다 보면은 커서도 뭐 자연적으로 또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원하.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지만 다른 가정처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 종욱 씨. 엄마처럼 아이를 돌보다 보니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까 봐 때론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이거. 야, 그 큰 걸.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의 등을 보며 세상을 배웠듯이 맛있어? 종욱 씨도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얘도 익었고 얘도 익었다 야. 이거 엄청 뜨겁다. 뭔가 망설이던 종욱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엄마랑 한테 갔을 때 뭐하고 놀았어? 엄마랑? 그냥 수영장 가고 놀았는데 왜? 그래? 요즘 엄마한테 가니까 어때? 좋아. 좋아? 그러니까 엄마랑 뭐 할 때가 좋아? 그냥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자주 가고 그러면 또 좋잖아. 근데 오빠가 안 가잖아. 오빠가? 오빠는 왜 안 가는데? 몰라, 내가 어떻게 해놔. 요즘 들어 도현이는 엄마와의 만남을 자꾸 피합니다. 아빠는 동희도 좀 엄마한테 갔다 오고 그랬으면 좋겠구만. 갈 때. 이미
이름이 남남인데 뭐하러 얘기해? 이걸 남이야 너 말한 거 엄마인데. 아빠가 그런 생각 갖고 있지 말라 그랬잖아. 아빠 네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또 아빠는 마음 아파. 그러게 맞아. 응. 야 임마.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그런 생각 있으면 아빠는 봐도 마음 아프지. 아빠 때문에 엄마를 멀리하는 것은 아닌지 종옥 씨는 도현이가 걱정입니다. 아빠한테 배신하는 것 같거든? 아빠 매번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얘기도 안 해주고 하니까 아빠가 답답하고 마음 아프고 그렇지. 그날 종옥 씨와 도현이는 밤 늦게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노릇노릇 전이 익어가고 예쁜 송편이 빚어지는 종옥 씨네. 오늘은 추석입니다. 추석상을 준비하는 것도 종옥 씨에겐 익숙한 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종옥 씨네엔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종옥 씨는 6남매 중 외아들입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 종옥 씨는 이런 자리가 편치만은 않습니다. 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짝. 우리도 짝이 맞아. 다르고. 홀수는 안 좋다니까 짝이 맞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종옥 씨를 엄마처럼 키운 큰 누나는 혼자 된 남동생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좋고 또 재미있고 그렇지. 저것이 애들하고 엄마 노릇까지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나도 내 자식한테 엄마 노릇까지 해봐서 얘가 그 우리 조카 두한테 그 엄마 아빠까지 다 해야 되니까 진짜 그 엄마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수 있을까 항상 걱정되죠. 아빠를 자기들 방으로 불러낸 가연이. 안 마신다 가연이가. 아빠 어떻게 해? 아빠 누워? 누워 있을까? 아이고 좋아라. 가연이가 아빠의 마음을 알아챈 걸까요? 이걸 해줄게. 이게 더 잘 자는 것 같아. 한 손으로밖에 못해. 아이고 시원하다. 언제 방에 들어왔는지 도연이도 안마하는데 힘을 보탭니다. 잠깐 아빠랑? 아니. 왜? 엄마가 한 그늘에 종옥 씨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언제나 아빠의 마음을 달래주는 아이들. 그래서 종옥 씨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한잔 남아. 제가 몸이 안 좋거나 좀 피곤할 때 되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아빠 피곤하니까 일찍 자라고 그러고 아빠가 아픈 것 같다고 아빠 어떡하냐고 걱정도 해주고 그럴 때 보면은 참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느껴지죠 저희 아이들이. 들어가자. 종옥 씨 가족이 안녕하세요. 특별한 외출에 나섰습니다. 네.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죠. 평소 아빠가 해준 것보다 예쁘게 빗겨진 머리에 가연이의 표정이 한층 새초롬해졌습니다. 오늘따라 종옥 씨는 기분이 들떠 있습니다. 딴 사람이 됐어. 자, 어디 보자. 이게 몇 년 만에 찍는 거냐? 없어. 너 아빠 옛날에 도현이 사진 찍을 땐가? 너 몇 년 만에 찍어보는 거예요? 얘 돌 사진 찍을 때 한번 찍고 처음 찍는 것 같아. 오 너무 이쁘다 야 이거. 사진 찍을 때 이가 나오는 게 좋아. 아 그래 그 바로 그. 저 카메라. 10년 만에 다시 온 사진관. 그 사이 아이들은 훌쩍 자랐습니다. 점점 자기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한 도현이. 어느새 소녀티가 나기 시작한 가연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한 뼘 자라납니다. 그만큼 종옥 씨의 행복도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빠들은 뭐 일주일 단위나 월 단위로 이렇게 아이들 큰 거를 느끼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매일매일 그 자라는 그 성장 과정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들한테 애착이 더 가고 또 사랑이 더 많이 가고 저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랑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나이에 맞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우는 것. 이것이 종옥 씨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네네. 전화기를 손에서 놓을 틈이 없는 그녀. 아, 네네. 네, 아우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40살 김도경 씨는 인터넷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장님. 아, 내일 몇 시 비행기세요? 바쁜 틈을 타 도경 씨가 향한 곳은 인천의 한 대학교입니다. 비영리 조직 경영론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된 김도경입니다. 네. 인군 관리와 이곳에서 비영리 조직에 대한 특강을 맡게 된 김도경 씨. 사실 그녀는 이 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는 4학년 학생이지만 같은 학과 학생들의 요청으로 특강까지 맡게 됐습니다. 같은 시각 도경 씨의 집. 도경 씨 아들 태호가 아이 돌보미 선생님과 함께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엄마도 저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가 왜 중요한 것 같아, 엄마한테? 도학이나 난생이나 어려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회 필요한 그런 거 못하면은 엄마 시장 가갖고 계산기로 이러고 있고 또 사기도 당할 수도 있잖아요. 10살 태호에게 엄마 없는 시간이 좋을 리 없지만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습니다. 건방어야, 밥 먹고 싶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감사해요. 네. 이 시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 이제 참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태호부터 보러 가는 도경 씨. 태호는 벌써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사는 도경 씨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부탁드려요. 네. 네, 연락드릴게요. 네. 가자, 친구야. 아이를 보는 것도 잠시. 도경 씨는 여전히 할 일이 많습니다. 여행사 일을 처리해야 하죠. 학교 가 있는 동안 또 거래처에서 이렇게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카톡이나 문자에다가 예약이나 문의사항을 남겨놔요. 그러면은 또 그날 저녁에 와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10년 전 미혼모로 태호를 낳았던 도경 씨. 도경 씨에게 일은 태호와 자신을 지켜줄 방패막이기도 합니다. 연결이 안 되냐? 깊은 밤, 일을 끝마친 도경 씨가 다시 자고 있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예쁘게 건강하게 가셔서 고맙고 오늘도 참 늦게 오느라고 혼자서 기다렸는데 기특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악바리처럼 일에 매달리는 것도 태호를 위해서지만 도경 씨는 왠지 태호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혼자 있다면 지금 같이 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얘가 있으니까 더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애한테 멋진 엄마로 보이고 싶고 멋진 엄마가 되고 싶고 도경 씨는 태호의 엄마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와 헤어지면서 홀로 아이를 낳았던 도경 씨. 세상은 그녀를 미혼모라 불렀고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유 수유하면서 한쪽에는 애를 안고 한쪽에는 전화기를 끼고 한쪽에는 손으로 적든지 아니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니까 애는 그래도 모유 수유를 하지만 저는 밥 때도 놓치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삼겹살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삼겹살을 못 구워 먹었어요. 도경 씨에게 특별한 약속이 잡혔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생으로부터의 초대. 도경 씨의 동생은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태호도 동행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게 된 것은 며칠 전 동생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빨리 씻어야 될 것 같아. 애기 만지려면. 자, 태호야. 도경 씨의 엄마는 동생이 출산 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조카를 만나기 전 도경 씨는 누구보다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귀엽지, 태호야. 네. 짱구. 짱구야. 귀엽지? 태연우도 요만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새로 탄생했네. 생명이. 옷까지 갈아입고서야 겨우 아이를 안아보는 도경 씨. 왠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도경 씨는 10년 전 태호를 낳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마음껏 축하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를 거의 저한테서 떼놓은 적은 없지만 온전히 아이 생각만 하면서 아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생 아기를 보니까 동생은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주면서 키우는 거 보니까 마음이 지금 몇 킬로야, 애기? 지금 이제 3.8kg? 태연은 태어났을 때 3.2킬로였어. 유독 똑똑했던 딸 도경 씨. 처음 도경 씨가 아빠 없이 아이를 낳겠다고 했던 날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해놓고 부모로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창피해서 또 남한테 말도 할 수도 없고 내 딸 이렇게 되었다 그런 소리도 못하고 혼자 가슴에 묻고 도경 씨의 가족이 다시 웃게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태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손자입니다.
김이 그렇게 비쌌어요? 이제 친정 식구들은 도경 씨에게 누구보다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맨날 억울했어 그거. 엄청 억울했어. 아야 잊어볼 것은 그냥 빨리 잊어버려. 대단해요 그러나. 애들 혼자 애기 키우면서 저걸 여기저기 저렇게 팔방사방 잘 돌아다니면서 생활해서 어떻게 어려운 생활 모두 헤쳐나간 것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행사를 하는 도경 씨에게 여행은 일의 연속입니다. 이쁘다. 태호 예쁘게 손 집어넣어봐. 하나, 둘. 오늘 도경 씨는 진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왜 부끄러워? 아줌마. 찐빵이다. 태호 좋아하는 찐빵. 아까 봤었지? 빨간 도깨비. 일본에 있는 동안 도경 씨는 태호와 둘만의 시간을 많이 갖기로 했습니다.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이와 여행을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쁘지? 이거 그린 거야? 다? 평소 말이 없던 태호도 오늘은 수다쟁이가 됐습니다. 엄마 저거 예전에 민기가 샀잖아. 그리고 황금은 저거 우리가 샀고 황금 오늘은 진짜 나이에 맞게 애교도 부리고, 그리고 응석도 부리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것보다 아이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도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좋고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이곳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향으로 유명합니다. 도경 씨와 태호도 향을 피웠습니다. 어느새 태호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불가능한 것만 태호야 소원을 뭐라고 빌었어? 우리 가족이 계속 살기를. 뭐라고? 우리 가족이 계속 살기를. 어떻게 왜? 살게 해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계속 살기를 사는데 막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 아니면 태호의 소박한 소원에 도경 씨는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기다렸죠, 엄마? 2시간. 와, 완전 씩씩해졌다, 태호. 엄마 태호 편이니까 얘기해, 알았지? 응. 맨날 내 편이야. 그리고 가슴 콩당콩당 뛰는 것도 얘기해, 알았지? 맨날 내 편이야. 아, 그럼 엄마가 네 편이지 누구 편이야? 음료수? 뭐 먹을 거야?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온 지난 10년을 태호가 이해해 줄 수 있을지 도경 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도경 씨의 거실이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미스 맘마미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도경 씨 같은 미혼모들의 모임인 미스 맘마미아. 도경 씨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습니다. 키우는 그 애들이 의식적으로 아빠 얘기를 엄마 앞에서 안 하려고. 우리 애가 젊은 남자하고 애와 같이 있고 젊은 아빠들이 놀아주잖아. 그 젊은 남자를 많이 쳐다보고 의식 있는 엄마들이어서 그런 거 굉장히. 엄마들 얘기에 표정이 심각해진 도경 씨. 그녀는 태호에게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얘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너무 어려서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10살 이제 생일 지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유, 샤워하면은 더 시원하지.
샤워 안 하고 자면 너 얼마나 덥다고 찡찡댈 거야. 도경 씨는 돌아오는 태호의 생일에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추워? 아직은 한없이 어린아이 같은 태호가 엄마를 잘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왜? 너 웃으면서 방구를 꼈어? 숙제 빨리 해놓고 많이 태호를 낳아서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태호의 아빠. 만들어줬잖아. 그때 알려준 요리법을 생각해봐. 뜨거워. 흐흐흐 역시 대단하구나. 그래도 난 상처 따위 신경 쓰지 않아. 도경 씨는 그런 아빠의 존재가 오히려 태호에게 상처는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조리 중에 내용물이 부풀어 터져버리거든. 뻥 터져버려. 가스레인지 가장자리가 익어갈 즈음 불을 약하게 낮추고. 미스 마마미아와 관련된 미팅이 있는 날, 도경 씨는 태호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I want to invite you next to Single Mother's Day. That's our tax money. 미스 맘마미아 부대표인 도경 씨는 미혼모의 날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So how is it looked at in Korea? Is it okay to be a single mother? Getting better, but not yet. Not yet. Some of single mothers shame. Yeah. In Sweden, it has changed very quickly. Like my mother, she was born 95 years ago by a single mother, very shameful, so she was adopted. Mother in Sweden. 미혼모나 동거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많은 유럽 국가들.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결혼하지 않은 부모들도 아이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The couple is biological parents. If we are living together, the man has to acknowledge this is my child. So then he has to sign a paper. So that's a bit funny that being married, automatically he is the father. Not being married, he must go to the authority and sign, yes, this is my child. Legally, it's the same thing, so it doesn't really matter. 백설공주에 나오는 사과 같다, 그지? 장을 보기 위해 태호와 함께 나온 도경 씨. 이거 2개 살까, 태호야? 태호에겐 엄마와 시장에 오는 것도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하루 종일 옆에서 챙길 수는 없지만 아이와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도경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다 줘요. 진짜, 야 이거 진짜 무거워. 이거 진짜 무겁다니까? 안 돼요. 야, 조금 매 볼 거야? 조금 무거운 정도가 아닌데. 엄마 저 죽지 마. 넌 진짜 무거워, 태호야. 나 엄마랑 똑같지 않아. 난 아직 안 늙었어. 난 아직 젊다고. 아직 안 늙었어. 진짜 그 연약한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생명을 온전히 핏덩어리에서부터 이렇게 독립할 때까지 키워낸다는 게 그게 뭐라고 해야죠? 숭고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다른 경험은 평생 다른 경험하고는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인천 국제 마라톤 대회. (5km) 코스에 도경 씨가 출전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 아들한테도 이게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도 이게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5km 뛰어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기는 해요. 엄마 화이팅! 화이팅! 짠. 단지 아들에게 끝까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라톤에 참가한 도경 씨. 지쳐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큼성큼 앞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다른 엄마들 같이 막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어주고 막 잘 꾸며주고 잘 데리고 놀러 다니고 이런 쪽으로는 멋진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태호한테 가장 멋진 엄마로 보이는 것 같아요.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도경 씨는 앞으로도 계속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착 지점엔 언제나 아들 태호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 멋졌어? 태호야, 엄마 뛰면서 태호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안 났어. 아팠죠. 오래 기다렸어? 오래 기다렸어. 금방 와버렸지? 아니야. 오래 기다렸어? 태호야, 엄마가 뛰는 게 왜 멋있었어? 네? 왜 멋있어? 힘든데 참고 뛰었잖아요. 우와 멋지다. 도경 씨는 아이를 선택하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로 인해 느끼는 행복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선사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버린 종욱 씨.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맞섰던 도경 씨. 이들에게 아이는 가야 할 방향을 찾아주는 등대이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너무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매일 부족해서 힘들어 했었죠. 몰랐네요. 이제야 보이네요.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사실 항상 가까운 곳에